네, 안녕하세요. 윤인모입니다. 지금 성형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 하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럼 그럼 이 성형외과 의사는 성형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용 성형, 시내 번화가에서 역세권을 꽉 채우고 있는 미용 성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용 성형이 과연 존재하는 건 뭐냐? 사실 성형외과 의사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좋은 이미지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별로 안 좋은 이미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형외과는 과연 그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성형을 해보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가치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외과가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약간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여성분 두 분이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자기의 그 외모에 핸디캡이 있어서 왔고, 그 핸디캡이 여성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근데 그날 성형외과라고 것은 이미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상담료를 받으면서까지도 너는 어디가 사실은 못생겼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성형외과 상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와서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고, 뭐 이런 과정인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좀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외모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하세요, 이게 상담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상담을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그 친구 두 분이 오셨는데, 친구가 오히려 더 열심히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우세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고.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앞에 계신 분도 당황스러운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때 보면 뭔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상담을 했는데 못생겼다, 너 외모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옆에 친구는요, 둘이 나중에 보니까 깨졌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죠. 동의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아, 너 그거 해야 돼, 너 그거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속으로 했답니다. 나보다 못생긴 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보통 여성분들 두 분이 오시거나 남자 여자 친구들이 오는 경우에는 상담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두 분은 이제 상담 끝나고 나가셔서 서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담할 때도 둘이 말 조심해야 된대요. 그럼 두 분이 왜 그런데요? 만약에 여자분이 상담을 받고 있고 남자분이 상담 친구가 같이 왔어요. 상담을 받고 나갔는데, 만약에 여자분이 나 저기 의사 선생님이 했던 수술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그때 남자분들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 너 맞아,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커플 깨집니다. 여성분은 평소에 나만 예쁘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남자분이 하는 말씀은 거의 다 거짓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졌다는 이제 후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매가 왔을 때도 말 보통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자매는 좀 약간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해야 돼. 그러면은 나보다 못생긴 게 이럴 줄 알았는데, 자매가 친하니까 좀 다른 멘트가 나옵니다. 이쪽에 있는 언니가 한 살 동생 보고 아까 의사 선생님이 했던 수술을 나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언니가 그 동생이 나온 답변은 너는 해도 안 돼 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도 깔깔 웃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상담을 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자존심을 병원에 숙이고 외모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이 안 좋고 그런 걸 인정하니까 병원에 와서 개선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일종의 좀 저자세로 오는 경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감 발전소가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가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눌러버린 거죠.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성형외과가 주는 가치를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100세까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거든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있는 실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을 가기 위한 발판이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사전 5기 학교, 4번 실패해야 졸업하는 학교죠. 그 다음에 7.8기 학교, 7번 실패해야 졸업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실전 학교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길고 뭐 학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학비를 내서 받는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싼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격증을 들고 나와서 사회에서는 결국은 우리 사전 5기 학교, 7.8기 학교를 졸업을 해야 조금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공이 있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 밑에 성공 밑에 바로 실패가 있고 그 밑에 반대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제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거 반대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실패해야지 5번째 졸업시켜주는 학교라든지 7번 실패해야 8번 졸업시키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 분기마다 매 학기마다 실패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실패 보고서를 낼 때마다 다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밖에서, 자기 밖에서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안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밖에서 얻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언제든 실패하고 들어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족이 중요하죠. 그 가족이 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너는 뭐 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끊임없는 시도와 자신감으로 사회를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또 친구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자기 멘토도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외부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내부적인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냉장고 문을 열듯이, 예,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거기 그 체내적으로 느끼는 거죠. 배가 고파고 냉장고 열듯이. 머리에 지식이 고프면 서점을 열죠. 도서관을 열고 책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자신감이 고프면 뭔가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은 냉장고 문은 잘 여는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이 고프었을 때 책을 열어보고 유튜브에 전문적인 내용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적고요. 자신감이 고플 때 이 자신감을 찾아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용기를 충만시켜주는 사람들은 더 적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뭔가 자신감을 얻으려고 해요. 강의를 가서 듣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책을 읽는다던가.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점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집에 가서 뭔가 넌 잘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나면은 잘 될 것 같은 또 거기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용기가 올라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자신감을 얻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외모적인 부분은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채워주지 않으면 사실은 채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넘쳐서 외모 부분에서만큼은 뭐 그거 난 신경 안 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100세 시대 살다 보니까 75세 분 되시는 분도 나 50세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내 젊은 친구들하고 20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일도 하고 놀려고 보니까 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 하면서 자기의 핸디캡을 메꾸러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형외과는 이게 자신감 발전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좀 자세를 바꿨습니다.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단은 병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못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형이 필요 없다. 그러면 고객이 얘기합니다. 저 이쪽 부분은 좀 나쁘지 않은가요? 이쪽 부분은 좀 더 무슨 뭐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는 답변은 딱 한 가지죠. 정말 이상한 사람 못 봐서 그렇다고. 본인은 거기에 정상치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병원에 돈 쓰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부터는 옛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기분 나빠서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이 수술을 한다면 이런 이러한 부분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게 된다면 자기는 꼭 성형외과 수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듣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수술이 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수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성형외과가 주는 거는 자신감 발전소인데 그 자신감 발전소라는 것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족해주는 그러한 병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의 성형을 성공시키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런 외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이분의 자신감이 올라가서 인생이 좀 밝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 성형을 하면 성공률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나의 여자친구가 날 떠나간 거는 내 눈이 작아서 그래. 아니면 내가 뭐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얘가 처져서 그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 그 성형외과의 그 외모적인 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뭐 백발백중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에 가게 될 경우에 모든 그 분들은 사실은 옛날 것처럼 무슨 뭐 가식이 있다던가 포장을 하고 뭔가 감추려고 그거보다는 자신의 여러 가지 외모적인 영양 부분 좀 떨어지는 신경 쓰였던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성형외과를 가신다고 한다면 뭐 성형외과를 잘 골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형외과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